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비서인 주비서고요.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수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5일에 투자해서 지금도 주식을 보유 중인 LG이노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LG이노텍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은 1970년 8월에 설립된 금성알프스 전자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 5월에 LG이노텍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후 2008년 7월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LG이노텍은 총 3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와 디스플레이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판 소재 사업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전장 부품 사업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LED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LED 관련 사업은 완전하게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관련 사업을 계속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 대비 3.9% 수준으로 크지 않고 올해 영업적자가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을 봤을 때는 관련 사업 철수는 LG이노텍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이 6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판 소재와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은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매출액 비중과는 달리 기판 소재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이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사업 부문입니다. 전장 부품 사업 부문의 성장 기대와는 달리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2018년도부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애플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에서 원가 절감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카메라 모듈 부문에서도 원가 절감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로부터 물량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 점유율만큼 걱정되는 것이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의 가동률인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애플에서 5G 아이폰을 출시했고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서 올해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G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학솔루션 부문의 가동률도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LG이노텍의 분기별 실적을 볼 건데요.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2019년도 실적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2020년도 분기별 실적입니다. 이에서 3분기 실적을 보면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애플에서 아이폰의 신제품을 예년보다 늦게 공개하면서 3분기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3일에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하는 행사에서 애플은 최초의 5G 아이폰을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5G 아이폰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가 많지 않을까 기대되고 이에 따라 애플향 카메라 모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mm웨이브 대역을 지원하는 5G용 안테나 패키지 솔루션인 AIP 기판을 개발했고 이 기판이 5G 아이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판 소재 사업부의 실적은 내년에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연도별로 매출과 이익의 추이와 전망을 살펴볼 건데요. 두손파파가 분석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이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후에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과 2016년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처에서 판매하는 TV와 스마트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판 소재와 LED 사업 부문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2016년에는 3분기까지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과 이익, 그리고 주가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듀얼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이때부터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이 전체 실적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최대 5개가 탑재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5G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높게 잡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11월 5일 종가 기준으로 1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20만 9,900원입니다. 이 목표 주가는 총 20개의 증권사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전에 분석을 했었던 골프존이나 워닝 머트리얼즈보다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은 34.5%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누적된 데이터로 적정 주가 밴드를 산출했고요. 그 결과 최저 적정 주가는 20만 3,962원으로 나왔고 최고 적정 주가는 39만 8,581원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추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 주가 밴드를 산출했기 때문에 추정 데이터가 변할 경우에는 적정 주가 밴드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적정 주가 밴드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고 적정 주가인 39만 8,581원은 신뢰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인 20만 9,900원까지는 열어두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LG이노텍의 경영진과 주주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LG이노텍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경영진부터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의 정철동 대표이사는 1984년에 LG반도체에 입사해서 2018년 12월에 LG이노텍 대표이사로 선임되기까지 30년 넘게 LG그룹에 몸담고 있습니다. 정철동 대표는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에 있을 때 신규 사업을 이끌었던 것이 눈에 띄는데요. LG이노텍에서는 스마트폰용 2F3D 센싱 모듈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면서 지금은 애플과 LG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5G 통신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가 구현되고 있는 지금 신사업을 이끌어갈 훌륭한 CEO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정철동 대표 외에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지금부터는 주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의 최대 주주는 LG전자로 40.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로 12.0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최대 주주인 LG전자의 지분은 지주회사인 LG가 33.67%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1.1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인 LG의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15.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30.12%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LG 오너 일가가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주회사인 LG에서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와 그 지분율을 보면 LG이노텍의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을 체크해보면서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분석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11월 5일 기준으로 20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를 현재 주가와 비교해보면 LG이노텍의 기업 가치는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카메라 모듈은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5G 통신 기반에서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인 체인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요. 애플이 내년부터 카메라 모듈 부품의 원가 절감에 나선다면 LG이노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카메라 모듈 부품의 서플라이 체인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연말과 연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관점에서 LG이노텍을 분석해봤는데요.
차트를 보면 주가가 낮아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지분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브리핑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